광주 리감 갔다가 뭐 이제 전국을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 하는 짓이 아니고 사람이 짐승에 대해서 하는 짓이지. 사람이 짐승의 배도 그렇게 무차별 12번씩 째고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개나 돼지 배도 그렇게 째겠어요? 그 시대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반대자는 그냥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소위 반대자는 죽어도 좋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생각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이게 아주 이게 피곤하거나 내가 산을 많이 다니고 하는 날은 이쪽이 좀 아파요. 이렇게 쭉 결리고 뭐지 그런 일이 있죠. 얘가 그 남영동에 가서 고문을, 이건 이제 정보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시안본부에서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웃고 넘어가지만은, 내가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감옥을 살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시안본부에서 나를 잡아가는, 시안본부 대공분실이 지금 남산 1호선을 가다 보면 오른손면에 빨간 벽돌집, 지금은 무슨 상가소도 뭐든가 그 바뀌었더만, 그 건물이 시안본부 대공분실 건물에 남영도로 이사가기 전에 전 건물인데, 거기도 지하 감옥 있죠. 내가 출소해갖고 일주일이 딱 됐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나 영문도 모르고 이제 잡혀갔죠. 가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옷바다 다 벗깁니다. 완전히 벗깁니다. 안스 나니까 다 벗기고 손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발목을 또 이렇게 묶고, 이게 발목을 이제 손을 묶은 걸 무릎에 딱 끼웁니다. 끼우면 이제 무릎 사이에 이제 이 막대를 이렇게 침대 막대를 딱 열어갖고 양쪽 의자에다 이렇게 딱 겁니다. 그럼 돼지 잡아서 이렇게 달라서 먹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얇은 수건, 아주 얇은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딱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 달리니까. 그럼 이제 숨을 쉬면 이제 까불로 매달렸으니까, 그럼 이제 수건이 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위에다 이제 한 말쯤 되는 그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타갖고 물려 붓습니다. 그러면 하면 이게 고춧가루 물이 안 떨어지고 수건에 배갖고 얼굴은 따갑죠. 그 물은 들어마셔야 돼. 코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신이 완전히 따갑고 미치고 고춧가루 물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기절하는데, 그것도 밑에다가 이렇게 가르면 밑에다가 전기 곤도 요만한 전기 곤도를 갖다 켜놓으면 물이 이제 떨어지면 수증기가 불에 올라오잖아요. 김이. 그럼 몸이 거렵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그러면 의식을 잃어버리죠. 몸을 치다. 그러면 이제 그 의식을 깨면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쫙 펴놓고, 그 김근대 씨가 당했다는, 거기 나는 이미 한 7년 전에 먼저 당했던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도 못 꺼낼 때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은, 80년대는 당했다는 것을 말을 할 때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 그때는 우리는 원래 고문 당했다 소리도 못 할 때니까. 가면을 쫙 깔아놓고 물을 쫙 뿌립니다. 그러고 그다 이제 멍석말이 맙니다. 말고 옆에서 한 5명씩 이전 떡대들 서갖고 이제 야구 방망이 갖고 이제 때리는 거죠. 그럼 몸에 상처는 안 나지만은 사람 속으로 골병되는 거죠. 완전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사람을 깨워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문관들이 여기를 20병씩 매번 20번씩 여기를 20일 안에 때리면 3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어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요걸 3년 후에 죽일까 6년 후에 죽일까를 계산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대구에 무슨 우체통인가 미장원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의 고정 간첩들의 소행인데, 이걸 네가 했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했다. 그거 언제 했는 거냐고.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쭉 돼. 그때 신문은 나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감옥에 살 때라. 아니, 내가 홍길도이도 알고,
감옥에 사는 놈이 내가 어떻게 대구까지 가서 그걸 폭파하고 들어오냐고.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탈옥해서 폭파할 때까지 그 교도소장 그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 기초조사도 안 해보고 사람을 고문부터 하느냐고. 그 자기네들은 고문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그때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때 여기다 감옥에 가 있었던 게 폭파에 근무를 빼놓. 근데 자기네들이 그 뭐 아르바이가 뭐 너무나 분명하니까 고문만 한 일주일 다 하고 나온 거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결국은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거죠. 우리들이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 요즘 그 뭐 MBC 드라마의 빛과 그림자를 보면 이북말 쓴다고 잡아다가 고문하고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지만 실제로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가 그런 아픔과 어둠을 뚫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가꿔야 되는데 이 절차만 민주주의를 배우고 내용은 민주주의를 안 배운 거지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절차만 민주주의를 배우고 내용으로 민주주의를 안 배우니까 본회의장에 채를 터뜨리지 않나. 이거는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안 배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정착이 되고 성장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재호 의원님이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하시면서 그 감옥을 사고 그러실 때 그 부인 그 추영미 여사께서 살림을 다 맡아서 그 당시 했던 걸로 제가 중앙일보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그 추영미 여사 인터뷰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얼마나 어려웠냐면 한겨울에 이제 남들이 떼다가 버린 이제 덜 탄 연탄재를 주워다 떼셔야 되고 또 쌀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라면 뭐 몇 개 연탄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참 하늘 쳐다보면서 애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셨다고. 그래도 그 당시는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참 남자로서 나쁜 일 아니냐. 민주화운동도 좋고 그러지만 내 가정부터 우선 좀 챙기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인터뷰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호 의원님 혹시 나 나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빴다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지? 뭐 나쁜 일이라기보다 못할 일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죠. 내가 4번째 감옥을 살고 나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역촌동 그 사거리 길가에서 바느질방을 해놓고 애들 둘 데리고 이제 바느질 하면서 사는데 나는 잘 데가 없으니까 방이 단칸방인데 또 내가 자인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 그 옆에 있는 독서실, 애들 공부하는 독서실에 가서 이제 잠을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이제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때 내가 쓴 책이 한국학생운동사입니다. 진짜 절박한 심정에서 쓴 것이. 그런데 아침에 이제 독서실을 자고 이제 바느질 바에 가면 집사람이 나무 밑에 가로수 밑에 이제 왜 그때는 이렇게 연탄을 떼면 연탄을 다 가로수 밑에 이렇게 전봇대 밑에 이렇게 밖에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집사람이 나가서 전봇대 밑에 나무 옆집에 전봇대 밑에 쌓아놓은 연탄 중에 덜 탄 연탄을 이렇게 주워다가 가져와서 떼고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그 아내인데는 못할 짓을 하는구나. 그런 그 자책감을 가졌는데 우리 자인 어른이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80에 치매가 오셔갖고 98세 돌아가셨어요. 18년간 중증 치매에 걸려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더구나 이제 그 집사람은 친정 아버지지만 난 이제 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항상 내가 자인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내로서는 오히려 그 긴 옥바라지를 해주고 그래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애들을 지켜준 집사람이 좀 고맙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말은 내가 안 하지만은 내가 아내인데는 여러 가지로 참 미안스럽고 죄스러운 점이 많지. 그 뭐 의원님 가족을 고생 많이 시키셨는데 예. 뭐 가족들에게 이 시간에 영상 편지 하나 보내시지요. 예. 내가 이제 그 노인들 4분을 내가 한때 모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인, 장모 모셨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돌아가신 분들께 내가 참 또 아버지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 임종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어른분들께는 참 여러 가지로 내 도리를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아내에게 대해서는 그 모질고 긴 세월을 잘 참아주고 또 잘 그 애들도 잘 키워준 아내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신에게 마음 편할 날을 만들어줄 날이 앞으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그러니 당신도 너무 삶에 큰 기대를 갖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딸들도 아버지의 어려운 사정을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도 고맙고 그 아버지가 오랜 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도 잘 커서 자기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들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자기 생각을 항상 바르게 갖고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로 사회생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지난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그럴 시간이 오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